대한민국 전역 비상, 최악의 기상재난 초읽기 돌입. 어제 하루 동안 남부지방은 짙은 비구름대에 완전히 잠식되어 숨조차 쉬기 힘든 극한의 습도와 무거운 대기로 뒤덮였습니다. 특히 전라도 지역은 이미 집중호우의 직격탄을 맞으며 강이 불어나고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재앙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일요일, 재난의 정점. 다가오는 일요일, 한반도는 괴물급 비구름대의 정면 충돌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구름대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한반도를 통과하지만 그 안에 포함된 강수는 폭탄급 집중호우로 단 몇 시간 만에 도시 침수, 하천 범람, 산사태를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심 하수도 역류추로 지하철, 지하차도 침수, 산사태와 토사 유출, 농가, 마을 매물 위험, 도로 단절로 응급구조활동 마비, 해안가 폭풍 해일, 항만, 어선 전면 피난 필요. 기상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이번 주말은 한순간의 방심도 용납되지 않는다. 생존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기상 시나리오 상세 분석. 9월 26일 금요일. 전북 대체로 맑음. 제주도 및 남해안 해안가 일부 지역에만 비구름 영향.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대다수 지역은 일시적 안정세. 습도는 낮아져 체감은 선선해지겠지만 이는 폭풍 전의 고요에 불과합니다. 주요 도시 예상 기온 24에서 28도. 중부는 북쪽 냉기 영향으로 더 서늘. 9월 27일 토요일. 고기압이 동북쪽으로 이동하며 강한 동풍이 발생. 동해안은 비와 함께 강풍, 높은 파도로 해안 마을 위협.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바람이 산맥을 타면서 편현상 발생. 서쪽은 동쪽보다 뜨겁고 답답한 공기. 남부지방, 대규모 강수대 접근, 지역별 시간당 폭우 가능성. 주요 도시 예상 기온 23에서 28도. 동서 기온 격차 심화. 9월 28일 일요일, 위기의 날. 괴물급 비구름대 한반도 관통, 강수 형태. 짧지만 극도로 집중적인 폭우, 예상 피해. 하천 범람 및 도심 침수, 산사태, 토성류 발생, 농경지 전면 침수, 교통강 붕괴. 일부 지역은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 기록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 대한민국 초대형 재난 시나리오. 9월 28일 이후 더 큰 위협이 기다린다. 일요일 28일 괴물급 비구름대가 한반도를 강타한 직후 상황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거대한 재난 연쇄 반응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9월 28일 일요일, 재난의 날, 요약. 짧지만 폭발적인 폭우로 도시 침수, 하천 범람, 산사태, 폭풍 해일 동시 발생. 일부 지역은 24시간 누적 200mm 이상 가능. 구조인력, 소방, 군부대까지 총동원되는 전국적 비상체제 예상. 9월 29일 월요일, 2차 재난경고. 비구름대는 빠져나가지만 남겨진 것은 범람한 강, 침수된 도심, 붕괴된 도로. 남부 해안과 일부 중부 지역은 여전히 후속 비구름대 영향으로 국지적 강우 지속. 바닷물 수위 상승과 함께 역류 현상 발생, 남해안 저지대 추가 침수. 구조 복구 활동이 시작되지만 잔여 폭우와 산사태 위험으로 작업 차질 예상. 9월 30일 화요일, 숨고르기 혹은 더 큰 폭풍의 전조. 북쪽에서 내려오는 고기압이 잠시 자리 잡으며 일부 지역은 맑음. 그러나 땅은 이미 포화 상태. 한 방울의 비에도 산사태 위험 급격히 증가. 동해안에는 여전히 동풍 영향으로 국지성호우 가능. 전문가 경고. 이날의 고요가 10월 초 슈퍼태풍의 전조가 될 수 있다. 10월 1일 수요일 새로운 폭풍 세력 남쪽에서 접근. 남중국해 및 일본 남쪽 해역에서 새로운 열대성 저기압 발달 조짐. 기상청 및 국제기상기구 모델 다수는 이를 슈퍼태풍으로 격상 가능성 제시. 경로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한반도, 일본, 중국 동부 모두 영향권에 들어갈 위험. 만약 북상한다면 10월 첫 주는 연속 폭풍, 재난의 악몽이 될 수 있음. 10월 2일에서 3일, 목요일, 금요일. 연휴 앞둔 초대형 위기. 전국은 복구도 끝나지 않은 채 또 다른 태풍 대비에 돌입해야 할 수 있음. 하천 제방 약화, 산사태 위험 누적, 바다 수온 상승.
모든 조건이 이천 대재난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전문가들은 경고. 이미 약해진 한반도의 인프라는 다음 폭풍을 견딜 수 없다. 10월 초는 단순한 비 예보가 아니라 역사적 재난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종합 경고. 9월 28일은 시작일 뿐.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연속적인 비구름대와 신생태풍이 한반도를 위협. 국민은 장기적 대비 필요. 식량 물 일주일 이상 확보. 차량 연료 및 의약품 준비. 이동 가능한 대피처 미리 확인. 기상속보 실시간 청취. 9월 28일 이후 대한민국은 단순한 폭우가 아니라 재난 도미노 현상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 최신 기상 모델 분석. MSM 및 ECMWF 모델 및 일본 기상청 모델 종합 결과 이번 강수의 핵심 피해 지역은 중부지방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일본 기상청은 충남 지역을 폭우 직격지로 특정하며 단기간에 기록적 강수량이 쏟아질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누적 강수량 예측 이미지는 이미 붉은 경고 신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비가 아니라 국지성 홍수, 도시 침수, 산사태의 전조입니다. 모델 차이와 해석. 일본 기상청 모델, 격자 간격 5km. 한반도 근처 지역까지 더 정밀한 예측 가능. ECMWF 모델, 격자 간격 9km. 광역 패턴은 강점이 있으나 국지적 폭우 포착은 다소 한계. 결론. 충남 중부권 전역이 위험 최전선. 하지만 상황 변동성으로 인해 피해 지역은 확대될 수 있음. 주요 경고 포인트. 충남 지역 시간당 50mm 이상 폭우 가능성으로 농경지 침수, 하천 범람 경보. 중부 전역은 대규모 침수 및 도심 교통마비 위험. 전국에 갑작스러운 국지폭우 발생 가능성 배제 불가. 국민행동 지침. 하천 지하차도 저지대 접근 절대 금지. 충남 및 중부권 주민은 즉각 비상대피 계획 점검. 최신 속보 실시간 청취하고 대피령 시 즉각 행동. 불필요한 외출 이동 전면 자제. 기상 상황은 시시각각 변동할 수 있으며 예측 자료 역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상 속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9월 28일은 단순한 비 예보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운명을 가를 재난의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교정 개선된 문장. 대만을 덮친 거대한 비극. 대만 동부 화련현에는 슈퍼태풍 제18호 라가사가 물폭탄 같은 폭우를 쏟아부으며 결국 제방이 힘없이 붕괴되었고 마을 전체를 삼킬 듯한 끔찍한 대홍수가 발생했습니다. 24일 대만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비극으로 최소 14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무려 124명이 행방불명 상태에 빠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풍이 직접 상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비구름대, 이른바 아우터밴드가 70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를 퍼부은 결과였습니다. 무서운 폭우는 산사태를 유발했고 토사가 만든 임시제방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며 하류마을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맹렬한 기세로 남중국해를 서진한 라가사는 24일 오후 중국 남부에 상륙하며 또 다른 피해를 예고했습니다. 슬픈 이름 라가사. 태풍 라가사는 사실 비극적인 역사를 가진 이름입니다. 2019년 일본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던 슈퍼태풍 하기비스가 피해 규모가 너무 커 태풍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그 자리에 필리핀이 제출한 이름이 라가사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처럼 라가사 역시 필리핀 북부 도서 지역을 휩쓸며 상처를 남겼고 마침내 9월 24일에는 더욱 강력해진 세력으로 중국 남부를 강타했습니다. 이번 라가사가 남긴 파괴적인 흔적을 고려할 때 전임자 하기비스처럼 다시 태풍 명단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홍콩을 마비시킨 시그널 10. 한편 홍콩 천문대는 9월 24일 태풍이 위력을 경고하며 최고 등급 태풍 경보인 시그널 10을 발령,
도시 전체가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시그널 10은 홍콩의 태풍 경보 체계 중 가장 높은 단계로 사실상 도시 기능이 마비될 정도의 초강력 태풍이 접근할 때만 발령되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1946년 이후 시그널 10이 발령된 것은 단 19차례뿐으로 평균 4에서 5년에 한 번꼴로 겪는 대재난급 경보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불과 2달 전 7월 태풍 위파에 이어 벌써 두 번째 발령이라는 점입니다. 한 해에 시그널 10이 2번 발령된 것은 1964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기후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반도의 늦더위. 국내 날씨로 눈을 돌려보면 9월 24일 수요일 한반도는 계절의 흐름을 거슬러 오히려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특히 제주 구자읍의 낮 최고 기온은 34.4도까지 치솟으며 한여름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는 끈적한 남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제주 전역의 기온을 30도 이상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25일 새벽에도 제주 마라도의 최저 기온은 27.4도를 기록해 여전히 여름의 잔재가 짙게 남아있음을 보여줬고, 반면 강원도 설악산 정상은 11.2도까지 떨어지며 전혀 다른 계절감을 드러냈습니다. 북서태평양의 트리플 태풍. 시선을 더 남쪽으로 돌리면 현재 북서태평양 해상에는 무려 3개의 태풍이 동시에 활동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태풍 현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18호 라가사는 기세가 한풀 꺾여 베트남 통긴망 부근에서 마지막 힘을 다하고 있고, 제19호 너구리는 일본 동쪽 먼바다에서 정체 상태로 편서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리핀 동쪽 해역에서는 제20호 태풍 부알로이가 새롭게 발생해 북상을 준비 중입니다. 다행히 이들 태풍은 한반도 남쪽을 지키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가로막혀 우리나라로 직접 접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위협으로 남은 따뜻한 바다. 그러나 우리나라 남해안과 제주 인근 해역은 여전히 해수면 온도가 29도를 웃도는 고수온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북상할 태풍에게 강력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새로운 태풍이 이 해역을 지나게 된다면 세력이 폭발적으로 발달해 한반도를 위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천천히 식기에 10월까지도 이러한 고수온 현상이 이어지며 이례적으로 활발한 가을 태풍 시즌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 주말 동안은 이동성 고기압 사이로 약한 기압골이 형성되며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교정 개선된 문장. 미국 GS와 독일 아이콘 등 세계 주요 수치 예보 모델들도 3일 앞으로 다가온 주말, 전국 내 강수를 거의 동일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확기를 맞은 농가에서는 잦은 비로 인한 병충해 발생과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품질 저하가 우려되지만, 한편으로는 가뭄을 겪던 지역에는 더없이 반가운 단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저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면 그 뒤를 따라 시원한 북풍이 내려오면서 기온은 한 단계 더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지던 늦더위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부드럽지만 서늘한 북풍과 함께 완연한 가을이 성큼 다가오겠습니다. 금요일인 26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라권과 경상남도, 제주도에는 가을비가 이어지면서 지역적으로 최대 2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의 강도는 강하지 않지만 장시간 이어지면서 출근길과 퇴근길 교통에 불편을 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전남 지역에서는 시간당 5mm 안팎의 빗줄기가 내릴 때도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5일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26일 한반도는 중국 북동지방에 자리 잡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흐리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라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서해상에 머물고 있는 정체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전부터 밤까지 길게 이어지겠지만 중간중간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지역별 강수량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면 광주와 전남 지역은 5에서 20mm, 전북과 정상권은 5mm 내외로 비교적 적은 양이 예상됩니다.
제주도 역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특히 산간 지역은 순간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이 많지 않더라도 국지적인 강한 비구름대 유입으로 도로가 미끄러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5에서 29도로 예보돼 평년 최저 11에서 19도와 최고 23에서 26도보다 3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 지역은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더 높게 느껴지겠으며 일부 지역은 낮 동안 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 늦얼음 같은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전국 모든 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전 시간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수증기와 미세입자가 높아질 수 있어 야외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26일은 흐리고 습한 날씨 속에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로 인해 일시적인 기온 하락은 있겠지만 가을치고는 다소 더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이어질 가을비는 월요일 29일 무렵에는 대부분 그치고 하늘은 점차 맑아질 전망입니다. 다만 비가 그친 뒤에도 기온은 큰 폭으로 오르지 못하고 북풍이 내려오면서 한층 선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30일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지역도 있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이슬이 맺히고 일부 산간에서는 서리가 관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비와 함께 길었던 늦더위가 끝나면서 10월 첫 주부터는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은 맑고 공기는 선선해 야외 활동하기 좋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주말 동안 내리는 비는 가을철 기온을 끌어내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는 평년 수준의 가을 날씨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말 동안 내린 비가 27일 토요일 오전까지 일부 남부 지역과 제주도에서 약하게 이어진 뒤 낮부터는 점차 그치고 전국적으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햇볕이 드는 시간도 있겠지만 공기 중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한 체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8일 일요일에는 동해안을 따라 약현 동풍이 불면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산발적인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대체로 맑은 구간이 많아 야외 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29일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인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전국이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23에서 26도 내외로 비교적 온화하지만 아침 기온은 12에서 16도까지 떨어져 일교차가 커지겠습니다. 특히 10월 첫 주 초입에는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곳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이는 사실상 늦더위가 완전히 물러가고 본격적인 가을 추위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기상청은 10월 초 한반도는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며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지역도 있어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